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것처럼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녀 고민 상담소인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는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를 키우는 방법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화내지 않고 아이 키우는 그 방법. 자, 오늘 부모 멘토가 되어주실 김준호 소아정신과 전문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첫 시간이나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환자분 상담할 때마다. 네. 네. 그 사실 자녀에게 화를 내고 싶은 부모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부모가 내는 화가 우리 아이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겠죠. 네. 네. 그렇죠. 부모님도 사람인데 화를 전혀 안 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과도한 화를 내는 것은 아이에게 불만이 쌓여서 오히려 공격적이 되게 되고 반항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엄마를 화나게 만들었구나.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싸우시는구나 하는 자책감을 갖게 합니다. 불안감, 자신감 저하, 우울한 기분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감정 표현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적응력도 떨어지고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미성숙하게 만들게 됩니다. 어려서 과도하게 부모님에게 혼을 나는 것은 뇌의 편도나 해마라는 부분에 영향을 주게 돼서 감정적 기억, 사실적 기억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성인기에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부모의 그 화가 한번 낸 것이 네. 자녀에게 평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화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화를 조절하는 방법은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화나는 이유를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인을 찾는 것이 스스로 이해하게 되고 아이에게 화내지 않고 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또 나의 부모가 어려서 나에게 했던 행동을 내가 반복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아이를 아이답게 보고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미 어른의 눈높이로만 아이를 보려고 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게 되고 아이도 또한 더욱더 불만을 갖고 화를 잘 내게 되겠죠. 세 번째 방법은 아이에게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나 전달법이라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가 뭐뭐해서 엄마가 화났어. 너의 어떤 행동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님의 기분을 정확하게 아이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수면, 그 다음에 취미활동 가지기, 운동,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여가 활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사실 엄마가 이제 모든 다른 시간들이요. 이렇게 좀 재미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아이한테 화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좀 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왜 아이에게 상황을 잘 설명을 해줘도 우리 아이들이 떼를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에 지금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일단 아이가 떼쓰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를 파악해야 하고 들어줄 수 있다면 되도록 빨리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떼쓰기 전에 들어줘야 하고요. 떼를 쓴다는 것은 무언가 불만족스럽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심하게 떼쓸 때만 아이에게 들어주게 된다면 아이는 더욱더 떼를 쓰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만약에 떼를 쓰는 이유가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무관심하게 반응하기 또는 생각하기 의자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아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놀아준다든지 아이가 올바른 일을 할 때 칭찬해주는 양육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부모와의 자녀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가 더욱더 말을 잘 듣게 됩니다. 네. 위의 방법으로도 안 된다면 아이의 기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은 그야말로 뭐 이유 없이 이렇게 막 때를 쓸 때도 간혹 있거든요. 예. 자, 이럴 때는 좀 부모 입장에 상당히 좀 진땀이 나는데, 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때를 쓰거나 그 이유를 파악해도 들어줄 수 없는 경우라면 먼저 네가 속상한가 보구나.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네가 때만 쓴다면 너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하고 때 쓰지 말고 말로 표현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알아준 이후에는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네가 뭐뭐가 하고 싶었구나. 하지만 네가 속상해도 지금은 뭐뭐를 할 수가 없어. 나중에 하자.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때 아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할까? 오늘 엄마로서 내 점수는 얼마일까? 매일매일 고민해 보는 것도 아이와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역시 위의 방법대로 잘 되지 않는다면 아이의 기질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고 실천한다면 맞아요. 좋을 텐데요. 요즘에 네. 저희 아이가 자꾸 자전거를 사달라고 조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그냥 뭐 나중에 네 생일에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빠가 너에게 자전거를 사줄 수가 없어. 아빠가 아직 월급날이 안 돌아왔거든. 나중에 보너스 타고 연말 정산 받으면은 나중에 네. 사줄게. 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이가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이 때문에 화가 날 때라는 주제로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거든요. 네. 먼저 이 늑장 부리는 아이 때문에 아침마다 화가 나는데 3501번님이에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는 명령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놀이를 하듯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알람 시계가 빨리 울리나 네가 밥을 빨리 먹나 내기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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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서둘러서 일을 마치면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뭐뭐 끝나고 나면 뭐뭐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잔소리를 오히려 많이 하게 된다면 아이에게 부정적인 관심을 주게 되고 강화가 되어서 오히려 더욱더 늑장을 부리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아이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부모가 근데 오히려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아이가 말을 잘 안 듣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예. 제가 이 늑장을 부려서 좀 네. 아침마다 어머니를 화내게 했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하면은 맛있는 걸 사준다라고 했으면요 좀 달라질 수도 그러게요. 있었겠네요. 선생님이 오늘 첫 시간이라 사실 제가 오늘 뭐 네. 느닷없는 질문은 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게 저 애 하나일 때 입장이잖아요. 네, 네, 네. 애가 둘일 경우에는 이게 은근히 엄마 입장에서 경쟁심을 부추길 수가 있어요. 빨리 오는 애는 더 뭐 이뻐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빨리 하는 친구는 더욱더 뭐 이뻐해주겠다. 이뻐해주고 네. 뭐 보상해주고 늦게 하는 애는 그걸 날마다 사용을 한다면 네. 아이들에게 좀 지나친 경쟁심을 그건 안 좋은 거죠.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뭐 아주 때때로 간혹적으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한다면 그것도 때때로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렇게 저 애드립성 질문도 받아보셔야 방송이 점점 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어떤 문자는 또 둘이 있을 때만 화를 내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는 내 아이. 네. 이거 혼란스럽다. 예. 그렇죠. 이거는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아이한테는? 예, 아무래도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마도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권위가 존재하는 일관성 있는 양육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자신을 힘들게 하지 않고 인정을 해주고 일관성 있게 반응을 해주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행동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면 한번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이상하게 저 부모한테는 신경질적이고 상당히 화도 많이 내고 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뭐 유치원이라든지 뭐 사회생활할 때는 참 얘만한 애가 없다 이런 칭찬을 그렇죠. 많이 받으니까 저 부모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다 네. 부모 본인의 탓일 수도 있다. 네. 뭐 네. 부모를 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예.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아이와 좀 친해지기 위한 방법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놀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매일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의 놀이 시간을 아이와 가져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놀면서 근데 훈계를 하거나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해주고 욕을 먹는 경우랑 똑같습니다. 네. 네.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고 아이가 즐거워하는 상황을 같이 즐겨야 합니다.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있듯이 놀아주면서 부모님은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네. 또한 평상시 아이의 말에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말이죠. 네. 예, 또한 평상시 아이의 평범한 행동이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평범한 행동이나 아이의 그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이게 참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네. 칭찬을 가끔 좀 인색해지는 부모가 많은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계기로 해서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화내지 않고 아이 키우는 방법. 사실 저는 이런 제목의 책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심리학적으로 서적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실제로 병원에서 만나는 부모님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저희 병원에 내원한 아이들의 부모님들 중에 한 50 내지 60%의 부모님들은 정서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 때로는 조울증과 같은 그런 것들이었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아이에게 부모님이 화를 자꾸자꾸 내게 되고 조절할 수 없다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네. 예, 특히 ADHD, 환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말을 잘 안 듣게 되고 자기 맘대로 하려는 아이의 기질적인 특성 때문에 더욱더 화를 내고 무시하게 되고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때 아이에 대한 치료와 부모님의 심리 상태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하면서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가족의 문제가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고 가족 전체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때로는 놀이치료나 심리치료와 같은 그런 심리적인 치료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아이가 이제 아이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네.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좀 정신적으로 건강한가를 한번 돌아볼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린 아이 키우면서 그 엄마 입장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 입장에서 정신적으로 온전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죠. 예. 네. 애가 말을 잘 씁니까? 그렇다고 아빠가 일찍 와서 잘 도와줍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고요. 예. 네. 네. 자, 문자 메시지 간단히 좀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금 또 더 들어왔는데요. 그러게요. 예. 네. 7583번님도 우리 아이는 한 번 이야기하면 잘 안 듣습니다. 계속 잔소리하게 되는데 소리까지 지르게 되고요. 그렇죠. 2868번님은 네. 순간의 실수를 모면하고자 눈치를 보고 좀 거짓말을 할 때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요. 습관될 수가 습관이 있죠. 될까 봐요. 네. 8388번님 제 딸은 정리정돈을 못하고요. 그래서 자주 다툽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1447번님, 딸아이와 말다툼을 가진 뒤에 아이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문을 잠글 때 화도 나고 속상하다고 하셨어요. 네, 이럴 때 밖에서 막 문 두드리고 난리 나죠. 네. 6570번님, 저는 다 큰 두 아들이 있는데 화난 상태에서 계속하면 큰 싸움 되니까 문자로 대화합니다. 서로 생각할 시간도 생기게 되고 속마음도 조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이런 사연들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지금 딱 와닿는 그 사연이 있다면 혹시 뭐 조언해 줄 게 있으시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까 계속 그 소리 지르게 되고 잔소리 네. 많이 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여기 언뜻 나왔거든요. 네. 그 중간 보상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 속상하고 화나면은 거짓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거짓말을 자꾸 네. 하게 되는 경우는 첫 번째로 그 부모님이 아이의 그 욕구를 제대로 잘 들어주지 않았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엄격하고 네. 높은 기준을 아이에게 적용하다 보면 네. 아이는 자기 욕구를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을 자꾸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런 방법도 한번 좀 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네. 때때로는 부모님은 뭐 평범하게 아이를 잘 양육하는데도 그런 일이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된다면 아이의 아까 기질적인 문제, 네. 예를 들면 ADHD처럼 주의력 네. 개표 과잉 행동처럼 충동성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아는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화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 아이를 아이 눈높이에서 바라봐주고 또 부모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자녀 네. 고민 상담소에 첫 시간이었는데 매주 네. 월요일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준호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